당신의 취향이 곧 당신의 커리어가 되는 곳. 여기는 제인의 오픈 테이블입니다. 저는 호스트 제인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특정한 취향은 없어요. 좋아하는 게 딱히 없어요. 취미가 없어서 일 말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취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의 일상을 지켜준 사소한 취향들, 그리고 그 취향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는지, 그 여러분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탐색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취향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입니다. 사실 취향이 없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좋아하는 게 있어도 이게 취향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남들처럼 뭔가 폼나는 취미가 없다. 뭘 좋아해도, 그렇게까지 막 덕후처럼 깊게 파본 적이 없다. 어때요? 사실 취향은 내가 에너지를 얻는 방향을 찾는 과정, 그리고 정말 그냥 좋아하는 거 그 자체 아닐까요? 남들 보기에 취향이 멋있어 보일 필요도 없고, 취미라고 해서 뭐 그거의 기원과 막 원전까지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말 그대로 취미잖아요. 제가 전전 회사에 입사해서 가장 대답하기 힘들었던 질문이 좀 생각이 나요. 어, 그 회사에서는 이런 질문을 서로 많이 하곤 했습니다. What's your passion point? 직역하자면 너의 열정 포인트는 뭐니? 네가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게 뭐냐? 일 말고 어떤 흥미로운 일에 몰두하냐? 이런 질문이었죠. 처음에는 이 질문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하러 왔는데 내 패션 포인트, 열정 이런 걸 왜 물어봐? 싶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고마웠던 질문이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았던 그런 회사의 방식이자 문화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그때서야 약간 제대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했고, 어, 내 패션 포인트, 열정 포인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약간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나 왜 이걸 부끄러워하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원들은 열정 포인트에 대해서 막 벨리 댄스, 자전거 타기, 크로스핏, 하이킹, 바이올린, 뭐 스냅 사진 찍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고 딱 정해진 약간 거창한 수도 있는 그런 취미 이런 걸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열정 포인트를 조금씩 찾아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답변하는 습관을 조금씩 길러갔습니다. 그리고요, 일 이외에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이 왜 중요한지도 저는 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막 회사에 입사해서 그 질문을 한창 받을 때에는 미처 몰랐거든요. 일만 하는 사람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같은 맥락에서, 어, 좀 멋있다, 쿨하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반드시 막 여러 가지이거나 다양한 것에 뛰어나게 잘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에만 몰두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번아웃이 오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하러 왔으면 뭐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나의 열정 포인트를 굳이 여러 사람들과 뭐 나눠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요. 가끔씩 이렇게 힘듦을 잊게 해주고 나를 환기시켜주는 뭔가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회사에 있는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힘들 때, 일 말고 동료들과 이런 나의 열정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풀어나갈 수도 있고요. 서로가 그런 서로의 열정 포인트를 알고 있다 보니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뭔가를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니 저한테도 아주 열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쭉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테헤란로 산책하기. 저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익숙한 저의 취미이자 저의 열정 포인트입니다. 서울에 삼성역이라는 2호선 지하철역 그 삼성동 그쪽에 있는 그 테헤란로 맞습니다. 테헤란로를 산책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독서도 아주 좋아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고양이랑 시간 보내기. 고양이 엉덩이 만지고, 쓰다듬어주고, 같이 놀고, 사냥하고, 그런 시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번째로는 메모하기. 저는 종이에 직접 적는 것도 좋아하고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메모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헐적 단식인데요. 못 지킬 때도 많은데, 제가 거의 5년 이상? 5년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거의 6년 정도 꽤나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는 약간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취미라고 할 순 없겠지만, 글쎄 뭐 식습관 취향이랄까요? 열정 포인트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혼자 영화 보기. 영화를 같이 볼 때도 당연히 있지만, 영화만큼은 뭔가 혼자서 팝콘이랑 커피 딱 사들고 가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연 보기. 저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연을 보는 걸 좋아해요. 뮤지컬도 좋아하고, 대학로 소극장 연극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 음악 관련된 공연도 당연히 좋아하고요. 아, 정말 정말 마지막. 운전하기. 저는 운전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조수석에 타는 것보다도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운전하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좋아요. 제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정말 소소한 것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취미와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자, 저의 소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취향을 이제 하나씩 자세히 꺼내 볼게요. 제가 일을 하다가 약간 번아웃처럼 이렇게 힘듦이 몰려왔을 때 아니면 뭐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파도들을 이렇게 삶에서 마주하잖아요. 그럴 때 저를 지켜준 건 거창한 뭐 목표나 뭐 그런 목표의식이나 커리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취향이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그 열정 포인트들이었어요. 이런 저의 취향과 취미들은 저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벼락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안겨다 주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저의 그냥 이런 소소한 하루들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 혹은 나의 울타리라고나 할까요? 보통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자기 취향이나 취미,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열정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막 이렇게 막 엄청 커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막 익스트림한 스포츠, 진짜 거대한 거, 큰 거, 독특한 거 이런 걸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소소한 취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저의 열정 포인트가 뭔지 물어보셨을 때, 아, 그때 좀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어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진짜 좀 찾아 나가 본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미처 생각해 본 적 없으시다면 이 에피소드를 쭉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취향을 찾는 방법,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 부분을 찾는 거는 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 나의 과거를
이렇게 천천히 떠올려 보는 거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마트폰 사진첩을 지금 가장 예전에 가장 첫 번째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부터 가장 최근 것까지 쭉 훑어보시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좋아요. 음, 내가 주로 어떤 걸 사진 찍어두는지 한번 보는 거죠. 저는 뭔가 이렇게 일에 관련된 거를 캡처해두거나 사진 찍어두는 게 꽤 많았었는데, 어, 요즘엔 좀 의식적으로 내가 하루에 좀 재밌었던 부분이나 그런 걸 사진으로 좀 남겨두려고 해요. 나 자신을 꼭 이렇게 남겨둘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이 좀 많은 편이시라면 그 책을 훑어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소재의 책을 주로 읽는지 이런 것부터도 한번 파악해보면, 아, 내가 뭐 역사에 관심이 많구나, 과학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사진도 잘 안 찍고 책도 잘 안 읽는다 하면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다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쇼츠나 릴스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넘기지 말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저장 스크랩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장면을 캡처해둬도 좋고요. 그거를 혹시 이미 스크랩 되어 있거나 저장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혹은 내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 구독하고 있는,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채널, 혹은 어떤 사람, 어떤 장르, 이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는 거죠. 이거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의 집합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취향이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비슷한 분위기의 영상만 계속 저장하고 있다. 혹은 비슷한 장르의 음악만 계속 듣는다. 뭐 특정한 색감을 좋아한다. 아니면 특정한 목소리나 말투에 끌린다. 뭐 등등 다양하겠죠. 이게 쌓이면 당연히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요. 또 내 마음도 자주 보는 것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런 게 우연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선택하는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나의 열정의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자주 봤던 거, 내가 좀 자주 저장해 놨던 거, 스크랩해 놨던 게 뭔지를 대충 알았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 뭐 내가 동경했던 인물, 해보고 싶었던 운동, 뭐 뭐든지 좋아요.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의 집합을 어렴풋이 좀 파악했다면요. 이제 진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를 좋아하다 보면 반드시 그 옆에 있는 격가지들도 좋아하기 마련이거든요. 저의 취향도 이렇게 파생에서 비롯된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힙합 공연을 정말 많이 보러 다녔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자이언티라는 가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자이언티의 음악을 듣고 나서 너무 좋아서 자이언티의 공연을 정말 자주 보러 다녔어요. 단독 콘서트도 하시지만 힙합 페스티벌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수들이 모여서 공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른 이제 비슷한 음악을 하거나 비슷한 장르에 있는 그런 가수들도 같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공연에서 서사무엘이라는 가수를 알게 되고 엄청 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바다 씨의 노래를 듣고 한동안 엄청 빠져 있었고요. 자이언티 덕분에 비비드라는 크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비비드는 자이언티, 크러쉬, 로꼬, 엘로, 그레이 이렇게 다섯 분이 모여서 만든 크루이거든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그 비비드 크루의 노래도 열심히 들었고요. 너무 당연하게도 제가 로꼬나 그레이가 또 속해 있는 AOMG를 알게 돼서 AOMG는 아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박재범 씨도 많이 듣게 됐고요. 쇼미더머니도 챙겨보고 그러다 보니 뭐 빈지노의 각종 공연들도 항상 챙겨서 막 보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저와 비슷한 음악을 즐기고 저와 비슷한 시간대에 어,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런 여러 음악과 공연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공연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더 생겨요. 직접 가서 보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연장이 있는 그 동네를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서 눈여겨봤던 식당도 한번 가보게 되고, 공연 보기 전에 그 동네에 있는 핫한 카페도 가보고, 거리 분위기도 구경하고, 산책도 하고요. 저는 그 서울의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에서 공연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그 공연장이 뭔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 블루스퀘어가 있는 한남동 쪽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막 옷가게도 막 구경하고 여기저기 골목 걸어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그 기억이 좋아서 그쪽에서 공연 보는 게 참 좋았어요. 제 취향은 그러니까 음악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뭔가 공간, 음식, 그 분위기 이런 걸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향이 파생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반경을 여러모로 넓혀주는 그런 어떤 한 방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또 힙합을 즐겨 듣기 이전으로 좀 더 돌아가 보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연극 동아리를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동아리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도 친구랑 대학로 소극장 가서 연극을 꽤 자주 봤었어요. 근데 제가 또 대학 입학하고 나서 연극을 직접 시작하고 나니까 더 연극에 빠진 거죠. 영화도 지금도 정말 정말 좋아하지만 소극장에서 보는 연극이랑 뮤지컬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연극이나 뮤지컬은 그 찰나에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딱 지나가 버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주는 에너지도 있고 그런 어떤 감각을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클래식 공연이나 발레 공연도 같은 맥락에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 어떤 종류의 에너지, 어떤 종류의 감각, 어떤 방향에 끌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힙합 공연도 크게 보면 결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라이브 공연을 좋아하는 거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너무 지금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취향이라는 건 내가 좋다라고 느낄 때마다 또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결의, 이런 것들의 모음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이것과 연결된 또 다른 것들, 다양한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막 엄청 깊게 파고들진 않더라도 오히려 다양한 분야로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마치 거미줄처럼 그렇게 취향의 거미줄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저를 굉장히 즐겁게 했다는 걸 제가 제 취향이 뭘까,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취향이 꼭 한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를 말해주는 저의 사례가 하나 또 있어요. 제가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유닛 앨범을 듣게 되었는데, 이 앨범 전체가 제 생각보다 그 앨범 구성이 너무 좋고, 이 스토리텔링이 탄탄하더라고요. 뮤직비디오, 그리고 앨범에 실린 각각의 곡들, 이런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컨셉이 쭉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 앨범 컨셉이 굉장히 좋다, 잘 만든 앨범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토리텔링에 조예은 작가님이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예은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만드신 분의 책은 또 어떨까라는 그냥 그것에 끌려서 정말 아무 정보도 없이 서점 가서 조혜은 작가님의 책을 샀어요. 그게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계기로
제가 조혜은 작가님이 쓰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최근 2년 동안 한국 문학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서양 문학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돌 앨범을 들었는데 이게 한국 문학으로 이어진다? 신기하잖아요. 아이돌 앨범을 듣고 거기에 참여한 작가를 알게 돼서 그 작가님 책을 읽다가 그게 결국 한국 문학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다니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취향이 한 번만 열리면 뭔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삶을 즐기는 요소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선택의 기준까지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양 문학 위주로만 읽었었는데 한국 문학으로까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훨씬 더 깊고 질 좋고 다양한 폭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행도 저의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여행을 가면 저는 꼭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요. 그림 보는 것도 좋고, 그림에서 영감을 얻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림은 영 재능은 없지만 잘 못 그리지만요. 그리고 솔직히 미술관 가면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들 모아놓고 파는 곳이 있잖아요, 꼭. 여기서 예쁜 게 있나, 내가 뭔가 살만한 게 있나,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향이니까. 또 취향이라는 게 누가 봤을 때 멋있는 취미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좋아지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저에게 누군가 취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테헤란로 얘기부터 꺼내거든요. 아, 저도 언제부터 정확하게 이 취미가 생겼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정말 성인이 되기 전부터도 저는 여기를 걷는 걸 꽤 좋아했어요. 정말, 어, 아마 테헤란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뉴욕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대도시. 막 반짝반짝한 불빛과 차가 엄청 많고, 어,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리가 없고, 다 일직선인 거리들. 정신없이 회사원들 걸어 다니고, 빌딩이 엄청 높고, 이런, 사실 산책할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삼성역, 지하철 2호선인 삼성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릉, 역삼, 강남 이렇게 강남역 방향으로 걸어가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그것도 꽤 경사가 많이 높은 오르막길이라서 계절에 관계없이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꽤나 숨이 찰 정도거든요. 근데도 항상 이렇게 오르막길로 그 같은 방향으로 걷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아, 이렇게 큰 도시에 나는 그냥 작은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정말 정말 빌딩 숲인데도 종종 아직도 고양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치즈 고양이가 있어요. 작은 고양이가 길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사료랑 물 같은 것도 이렇게 그 근처 분들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구경할 때도 있고. 사람 구경하고, 고양이 구경도 하고, 아, 그렇게 막 바쁜 회사원들을 보다 보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뭔가 좀 산책하기에 불편한 곳을 산책한다고 하니까 이 길을 잘 아는 분들한테는 정말 또 스몰 토크 소재로 써먹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면 테헤란로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왜요? 라는 질문이 뭔가 반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테헤란로가 저한테 상징적인 곳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냥 좀 걷고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음악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니까 두 개 다, 세 개를 동시에 즐기는 거죠.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걷는 것.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산책은 혼자 해도 좋고, 둘이 해도 좋고, 셋이서 해도 좋고, 언제나 좋잖아요. 제가 테헤란로 산책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주 소소하지만, 작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비 오는 날에 노란 운동화를 신는 걸 좋아한다. 뭐, 책 읽을 때는 꼭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하게 됐지? 내가 왜 좋아하지? 거기서부터 내 취향을 하나씩 발견해보고 그걸 계기로 사람들하고
스몰 토크도 해보고 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런 걸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취향이 거창한 걸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늘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스크랩해둔 영상 하나, 노래 한 곡, 뭐 내가 다녀온 미술관 한 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그게 취향이 분명히 생기고 이게 내 삶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쭉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많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격가지로 관심 가는 게 많고요. 근데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가지치기로 뻗어나가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뭐 갤럽 강점 진단도 있고 역량 검사 같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 혹시 MBTI 검사 많이들 하시는데 MBTI 테스트도 괜찮아요. 물론 과몰입은 안 되겠죠. 맹신할 순 없지만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나면 이걸 약간 활용해 볼 수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 성향이 약간 내향적인 편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편하다면 명상을 시작해봐도 좋고, 저처럼 혼자 영화 보기 같은 걸 시도해 보셔도 좋고요.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으시면 또 제가 했던 것처럼 힙합 페스티벌을 가보신다든지, 락 페스티벌도 많잖아요. 이런 걸 마음 맞는 분들하고 함께 가서 즐기다 보면 그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또 다른 취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것을 모아놓은 집합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결의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이미 저는 취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향이 없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취미가 별로 없어요. 열정 포인트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취향에 이름이 붙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단단한 취향과 취미가 이미 있을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메모장과 사진첩을 오늘 한번 기회 삼아서 한번 쭉 훑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자주 저장해놨는지 그 꼬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뾰족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 담겨 있을 테니까 발견만 하면 되거든요. 저에게 댓글이나 메시지로 여러분의 취향을 공유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인의 오픈 테이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